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황보선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 박원석입니다. 이번에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는 더더뉴스 시간입니다. 선정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 89세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노태우 씨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씨도 안 붙이고 이름만 그냥 붙인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그게 행적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나서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참여해서 시민을 학살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는 법정에 세워졌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사면 복권이 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예우는 취소가 됐는데 호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런 건 내용이 법에 없죠. 예, 법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5.18 희생자 유가족에게 그는 살인자고 대통령 시절 그를 모셨던 측근들에게는 각하인 거고 네. 그냥 많은 대통령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전 대통령인 거죠. 저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며 집권했고 이후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노태우 씨 이렇게 네. 부르겠는데요. 그냥 줄여서 노태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본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드렸지만 호칭에 대한 내용은 없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씨가 또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 법률을 개정해서 호칭 문제를 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호칭 문제도 한번 정리해보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 자, 그러면 고인이 된 노태우 씨의 생애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1932년생이고요. 향년 89세입니다. 대구 네. 출신,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이고요. 전두환 씨와 함께 1979년 12월 10일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요. 1980년에는 5.17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씨와 함께 집권을 하죠. 5.18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하는데 깊이 개입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수도 경비사령관으로 작전 계획 작성 등에 관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50 시절에는 정무이장관, 대통령 특사,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두루두루 역임을 했죠. 1987년부터 민정당 총재를 지냈고 87년 6월 항쟁 당시에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보통 사람 노태우 이 사람 말 믿어주세요 했던 네.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선거에서 노태우 씨는 828만 표 36%로 당선을 했고요. 네.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 이렇게 이제 얻으면서 양김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어부지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의 성과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북방 정책을 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태우 씨의 대통령 재임 중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은 북방 정책, 즉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노태우 씨는 집권 이후 소련과 국교를 맺었고 이후 헝가리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로 국교를 맺었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전쟁 적성국이었던 중국과도 국교를 맺는 데 성공하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호칭도 중국이라고 바꾸면서 당시 이제 자유중국이라고 불렸던 대만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도 성사를 했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치르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공과를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공은 공인 것 같아요. 지적은 그렇습니다. 지적인 게 맞는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말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네, 네. 퇴임 후에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씨와 함께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 원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고 복역을 했죠.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이 됐고요. 이후에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이후 이제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을 해왔습니다. 지병으로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이게 이제 천시까지 겹치면서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 공식 석상 참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족들이 고인의 뜻이라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태우 씨가 평소 했던 말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유족들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5.18 민주화항쟁 당시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존에 이제 생존에 있을 때 거동이 정 힘들면 유가족들이 병원으로 가서 직접 사과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배경들 때문에 이 노태우 씨의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장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장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국가장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보면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법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다르게 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대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 입장에 따르면 고인은 통일동산 생전에 이제 이 노태우 씨가 조성했던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장례 절차는 국법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고인의 뜻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그 법률적인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유족들도 국립묘지 안장 의사는 없고 파주 통일동산에 이제 묘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장례 절차 문제 국가장으로 할 건가 말 건가 요거는 결국 국무회의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도 또 여론도 약간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앞서 말씀하셨던 쿠데타 학살 이런 것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5.18 희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용서 화해 이런 게 없어서 안 된다.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고요. 물론 아들을 보내서 대리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용서를 아직 안 했잖아요. 네네. 자, 국가장이 과연 치러질지 장지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태우 씨의 공과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아무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